일단은 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이제 키사라는 조직에서 한 1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원주에 있는 제주에 있는 한라대학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임명이 돼서 오게 됐고요. 저는 한 13년 동안 개인정보 관련된 업무만 계속 처리했던 것 같아요. 해서 한 16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빅데이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연구랑 기술과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를 만들었고요. 2020년도에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그런 가맹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이제 만들고 기술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연구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좀 한정돼 좀 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가맹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소개입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2024년인데 사실 법이 4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빅데이터가 개방이 안 되고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데이터도 맨날 질 좋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실 이제 개비지 데이터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공개가 되게 되면 이제 제식별이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제식별이 되다 보면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정보만 해도 GPS 정보지만 그런 데이터가 결합이 되거나 다른 정보랑 융합이 됐을 때 어떤 뭐 신부가 실제로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사례인데 교주가 그 신부죠. 근데 천주교가 약간 뭐 동성애 앱을 이용해가지고 이상한 뭐 행동을 했다 해서 실제로 뭐 탈해하거나 이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굉장히 해외에서는 이제 제식별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형벌이 동반이 돼 있어서 이제 공공기관 담당자들도 이 정보를 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뭐 정부에서 이번 연도에는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평이라고 하는 이제 경영평가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지표가 들어가서 아까 전에 이제 조금 더 질 좋은 데이터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일 가치 있는 데이터는 사실 이제 개인정보고요. 그리고 특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분야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건의료 관련된 데이터 활용이 엄청 이제 급성장하고 있고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 잘 활용하는 나라인데 노키아 회사 아시잖아요. 노키아가 사실 망하면서 핀란드가 거의 나라가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 국민들의 바이오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뭐 핑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뭐 전 세계에서 이제 데이터 뱅크가 되는 거죠. 이제 바이오 뱅크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료 쪽으로 나라 전체 경쟁력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나라도 법률이 마련됐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보건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정보라든가 이제 약간 특수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MRI 같은 거. 이런 정보 같은 건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특수 그 관련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가명 처리에 대한 검토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특히 이런 유전체 정보라든가 바이오 정보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이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이런 의료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가 지금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 내용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오른쪽은 데이터가 이용되는 환경에 대한 프로세스를 검토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가이드라인을 검토를 했을 때 이 두 가지 환경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검토를 통해서 가명 처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외부 전문가들에 통해서 이거는 안전해, 적합해, 안 적합해, 부적합해 이런 결과만 받아서 이제 패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전문가가 만약에 개인정보를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뭐 신발 사이즈가 230이다. 이 정보 개인정보 같아.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그 정보는 활용할 수가 없는 정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제 되게 쓰레기 같은
이제 개비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고 유용성이 훼손되다 보니까 분석 목적도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 활용도 저조되고 저희 우리나라 생태계가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자사의 그 자산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야별로 특별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의료에 히파라는 법률이 있고 이제 교육 쪽에 페르파라는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의료 쪽에 포커싱을 잡다 보니까 히파를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세이프 하버 방식이랑 두 번째는 이제 익스퍼트 디터미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세이프 하버는 단순하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 정보 18개만 지우면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익스퍼트 디터미네이션은 그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정보가 공개가 될 수 있을까, 제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검토를 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수준의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제시별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약간 그 개인정보의 제시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검찰에 고발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니스트 IR 8053에서는 이런 제시별 사례랑 저런 처리로는 이제 제시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제 제로 트러스트는 없다라는 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저런 익스퍼트 디터미네이션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이제 하이 트러스트라는 이제 미국의 보건의료 관련된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라이언스에서도 이런 비식별 정보를 안전하게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메소돌로지와 이제 비식별 방법론 저렇게 해서 총 12개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니스트의 또 이제 SP800-18발에는 이제 아까 전에 정보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공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다양한 것들 중에 좀 특이한 게 이제 데이터 공유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개검토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디스클로저 리뷰 보더나 아니면 데이터 릴리즈 보더라는 용어 이제 본체에서 사용이 되는데 결국에는 데이터가 공개할 때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검토를 받아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이제 향후에 이제 방법론을 제안했을 때 이런 부분을 인용을 했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거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이 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의료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국민들의 동의 없이도 먼저 사용하고 옵트아웃으로 사후 동의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특별법이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법률이 특히 보건의료 쪽이 민감하다 보니까 패스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또 이제 영국의 유칸이라는 곳에서 이제 약간 전 세계의 비식별 가이드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봤을 때는 형식적 임명화, 보장된 임명화, 통계적 임명화, 기능적 임명화가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 저희가 2020년도 연구했을 때 이 6칸의 프레임워크를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인용을 많이 해서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저 4번의 기능적 임명화를 이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데이터를 검토하다 보고 프레임워크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기능적 임명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통계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게 처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도출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ISO IC 이제 2513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헬스 인포메이션에 대한 이제 가명 처리 기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보증 수준에 대해서 약간 1, 2, 3단계로 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이제 가명 처리 절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공개 환경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공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처리 대상을 일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좀 더 활용도 높은 이제 가명 정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위의 표가 지금 현행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성 검토에 대한 법이고요.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제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네 가지로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산업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게 가명 정보는 이제 제3자 제공이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현행 법률상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라는 거를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거의 개인정보에 가까운 가맹정보도 이제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맹정보 좀 더 질 좋은 효율성 좋은 가맹정보를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서 제3자 맨 밑에 있는 파트인데요. 서드 파티 쉐어링인데 리미티드 이제 디스클로저로 해가지고 제한된 공개된 상황에서 이제 특정되지 않은 제3자한테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제3자가 지정이 돼 있고 폐쇄망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제10별 위험도가 낮습니다.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별자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추진하고 이제 만약에 제3자 제공이지만 이제 공개망을 통해서 뭔가 다른 정보와 결합 가능성이 있다거나 제10별 관련된 툴을 할 경우에는 이런 제10별은 보통 10별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콰지 아이덴티파이어라는 이제 중심별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심별자까지는 이제 가명처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이제 그 외에 제3자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 이제 희귀 질병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제 그런 질병 특이치라고 저희들은 아웃라이어라고 영어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물 검토는 이제 리덕션 펑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처리를 하지만 데이터 유용성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좀 더 안전한 환경이라면 너희가 좀 더 그런 처리 수준을 낮춰줄게 라는 부분을 해서 총 4가지를 이제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오수가 좀 많이 적었는데 이 연구를 할 때 그 의료 이제 한참 딱 그게 2월달에 딱 터져가지고 지금도 뭐 병원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담당자들이 굉장히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석하시는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정신이 없으셔서 좀 모수가 많이 적은 게 약간 조금 연구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설문조사를 결과로 해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이제 위험성에 대한 절차가 이제 확장성에 대한 타당성과 이렇게 확장했을 때 절차에 대한 효과성을 증명을 했고요. 해서 지금 설문조사 결과는 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들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이제 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 아까 공개 모델을 저희가 3개로 정했는데 향후에는 더 많은 공개 모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공개 환경에 따라서 식별자와 중식별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에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더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명 처리 수준을 이제 경감한 방식에 대해서 보증을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얼마나 하는 만큼 이거를 경감해 줄 거냐라는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영국에는 이제 KDCO 가디언스라는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라든가 의사 전문가들을 해서 좀 더 이 절차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평가받는 절차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식별자와 중식별자 특이치에 대해서 이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단순하게 예스도 노로 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효과성에 대한 이제 타당성 조사인데 왼쪽이 좀 글씨가 못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의료 분야 담당자분들은 지금 절차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절차가 좀 반영이 돼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안한 절차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좀 더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익스퍼트 이제 리뷰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방향으로 해서 최종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절차를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절차를 해서 저희가 뭔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질병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질병청 과제고 제가 아산병원이랑 이제 삼성병원이랑 해가지고 그 바이오 정보 빅데이터 과제에 저희가 이제 이런 감염 처리 기준을 지금 연구 용역을 이제 지금 이번 연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오 뱅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대체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될지 이제 실제로 지금 현행 법률상 공개했을 때는 아까 전에 사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이 너무 떨어지는 데이터가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뭔가 깔끔하고 좀 더 질 좋은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마련하는데 반영해서 아마 금년도 연구가 마무리되면 아마 질병관리 그 보건복지부에서 거기 바이오 정보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올 텐데 그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